시장에 엄청난 여파를 줬었던 또 기대감이 공존하는 LG에너지솔루션이 내일 주식시장에 상장합니다.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기업의 역사에서부터 주가 전망까지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LG화학에서 분할했다. 이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는 알고 네.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의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네, 뭐 최근에 워낙 핫해서 예. 사람들이 뭐 얼마 안 되는 회사인 걸로 알겠지만 사실은 30년 됐습니다. 네. 92년도에 시작했고요. 당시 럭키금속에서 2차 전지 연구를 시작한 게 이제 9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만 30년이 된 기업이죠. 96년도에 당시에 이제 LG화학에서 연구 조직으로 이제 분리가 됐고,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의 발전의 단초는 98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김대중 정부 당시에 LG 반도체가 하이닉스로 합병이 됩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그 배터리의 제조 공정이 반도체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당시에 이 조직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를 아는데 네. 많은 반도체 인력들이 배터리 인력으로 이동을 합니다. 현장 판장까지 많은 이동을 해서 이게 제조 혁신으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합니다. 이게 98년도에 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2000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용 배터리는 2000년부터 시작합니다. 당시만 해도 전기차라는 말 자체가 생소할 때였기 때문에 20년 전이라면 해도, 그러다가 2009년도에 GM에서 볼트에 이제 배터리가 실리면서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하고 2010년도에 LG화학이 해외 생산 거점 4곳을 만듭니다. 사실은 이 사각체제라 그러는데 이것이 현재도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의 CATL에 비해서 굉장히 강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10년 전에 이렇게 조작된 거죠. 이렇게 역사는 뭐 화려한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27년간 적자였습니다. 예, 대단한 거죠. 27년 적자를 무릅쓰고 지금까지 온 거기 때문에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의 이번에 상장은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됐고, 그에 따라서 또 차별점은 뭐냐 하면 특허가 가장 많습니다. 약 3만 건 가까운 특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CATL과는 상당히 좀 초격차가 되어 있는, 그 다른 배터리 회사와는 조금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이 갑자기 2차 전지에서 돈을 번 것 같지만 기업은 20년 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30년 전이죠. 네. 모체부터 하면 30년이고 아까 이제 의미 있는 생산했다는 점만 봐더라도 그렇죠. 20년이 됩니다. 그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LG엔솔이 이제 화학에서 분할 상장된 이후에 LG그룹의 지분 구조, 또 LG그룹의 지배 구조, LG엔솔의 지분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네, LG그룹은 크게 그 주 LG 밑으로, 지주회사 밑으로 그 LG화학, LG전자, LGU+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 사실 LG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의 같은 회사였고 이번에 물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LG화학의 100% 지분으로 3분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지분 구조가 바뀌느냐 하면 LG화학이 81.8%를 가지게 되고 우리 사주가 3.63%를 가지게 돼서 85.47%가 여전히 LG화학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14.53%만이 현재 일반 공모주 3,400만 주로 나오게 돼서 실제로 유통되는 주식은 얼마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줄여서 이제 LG엔솔이라고 하겠습니다. LG엔솔이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가를 측정을 좀 해볼까요? 네, 뭐 많은 언론에서 나왔지만 그 가장 최근 데이터는 작년 11월까지 데이터입니다. 작년 11월 누적 데이터를 보면 중국 CATL에 비해서 2위, 그러니까 글로벌 마켓쉐어로 22.2%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까지의 생산 캐파는 그 CATL과 거의 유사합니다. 158, 160 정도의 기가와트를 가지고 있는데 CATL을 보시면 증가량이 상당해요. 작년에 무려 237.6%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중국 자동차 내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많이 성장했죠. 96%를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2위지만 올해가 관건입니다. 이제 올해 많은 공장에 준공이 있고 캐파 증설이 되기 때문에 올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상당히 다를 거고, 또 하나의 강점은 LG 엔솔은 현재 이제 그 2, 3일 전에 권영수 부회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뭐 GM, 테슬라, 아우디, 현대차, 포드, 볼보, 포르쉐 굉장히 완성차 업체들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부분도 LG 에너지솔루션, 아까 그 공장의 사각 체제까지 합쳐지면 약간 그런 부분들은 다른 배터리 제조사와 좀 다른 차별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생산 능력으로만 보면 표를 보여주신 것처럼 중국의 CATL이 1위인데요. 네. 다만 CATL은 중국의 막대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을 제외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글로벌리 강자라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얘기하겠습니다. 공모가가 30만 원에 결정이 됐고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받고 싶었지만 뭐 한 주, 두 주 받은 상황인데 네. 공모가가 높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저평가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뭐 공모가를 선정할 때는 뭐 기타 주변, 뭐 CAT라든지 네.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에비타를 주로 하는 거죠. 비교하죠. 네. 우선 그 CATL하고 좀 비교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다른 점은 있긴 하지만 CATL의 그 14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247조입니다. 그에 비해서 LG 엔솔은 70조 원이니까 생산 캐파가 LG 엔솔의 155인데 CATL 230에 비례를 하더라도 LG 엔솔은 좀 약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퍼인데요. CATL이 LG 엔솔의 약 2배 정도 됩니다. 퍼 자체가. 이 부분에서도 약간 약세를 보이는 것 같고, 단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CATL하고 직접 비교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CATL은 그 전기차 배터리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거의 다 가지고 있다 보면 돼요. 완성차 빼고. 왜냐하면 CATL은 원소재, 재료의 그 소싱부터 시작해서요. 예. 그리고 중간재, 모듈 대부분 다 가지고 있죠. 일관 체계를 가지고 다 가지고 있군요. 있죠. 완성차를 빼고는 거의 다 가지고 보시면 되거든요. 반면에 LG 엔솔의 약점은 일단 원소재의 소싱 능력이 CATL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극재라든지 여러 그 중요 자재들은 LG 화학에 좋고 기타 기업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밸류체인상 약간 리스크일 수는 있어요. 그 LG 화학은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다른 중요 재료들은 사실은 소싱의 리스크는 가지고 있거든요. 반면에 강점은 CATL의 강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리 생산 거점 확보가 굉장히 강점이 있고, 두 번째는 완성차와의 협업 관계가 CATL보다 훨씬 강합니다. 오늘 발표되었던 GM과의 3조 원 투자 같은 것도 사실은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 미국 시장의 약 40%, 50%를 LG 엔솔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CATL 강점이 있습니다. 같은 배터리 계열이지만 사실은 약간의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맞고, 그에 비하면 향후 전망은 CATL보다는 LG 엔솔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LG 화학의 모체인 LG 화학으로 시각을 잠깐 돌려보면요. 네. LG 화학은 LG 엔솔을 떼내면 소위 안고 없는 찐빵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다. 모체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LG 화학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LG 화학은 세 가지 포인트로 좀 바라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첫 번째로 뭐 당연히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얘기하지만 LG 엔솔이 떨어져 나갔을 때의 주가 하락이 반드시 있겠죠. 지금 많이 하락했죠. 떨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건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 지분 구성에서 말씀드렸지만 LG 화학이 LG 엔솔의 지분이 82%입니다. 예. 82%의 지분가치 평가가 50% 할인 적용 받죠. 그러니까 만약 100조라고 본다면 82%면 80조에 50% 할인이니까 약 41조 정도는 LG 화학이 가지고 있다 보셔야 되는 거죠. 그에 비하면 현재 주가의 하락률은 이거 생각해도 굉장히 많이 할인되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단점인데 LG 화학이 케미칼 회사잖아요. 현재 회사죠. 석유화학 예. 사이클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락 요인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이 시장 내의 어떤 그 수급 상황인데 LG 엔솔이 지금 ETF에 들어가는 자금이 꽤 들어갈 거예요. 아마 상장되고 나면. 근데 2차 전지의 상장 지수 펀드 ETF로 좀 지수가 몰리면 이게 이제 자금이라는 게 여기서 빼서 여기서 넣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그 LG 화학
지수와 교체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망성이 있습니다. 이게 또 하락 요인이 하나 들어갈 수 있죠. 반면 이제 반등 요인은 뭐가 있냐면은 아까도 LG화학이 케미컬사라 그랬지만 정통 케미칼과 첨단 소재, LG화학이 갖고 있는 양극재라든지 첨단 소재의 매출 비중 차이가 올해가 되면 1.5대 1이 되게 됩니다. 약 그 첨단 화학 소재, 첨단 소재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포인트를 잡으면 앞에 LG 엔솔 상장 후에 하락에 대한 거품이 좀 꺼지고 ETF에 대한 자본시장의 수급 상황이 좀 달라지고 그게 거품이 꺼지고 나서 그 첨단 소재 매출 비중이 올라갈 시점에 LG화학의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 같습니다. 기대감도 많이 있습니다. LG화학은 그러니까 오늘은 LG 엔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LG화학도 투자자들은 긍정적인 의미로 고민들을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소재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LG 엔솔도 결국은 소재를 내재화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면 모 회사인 LG화학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고요. 양극재라든지 분리막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신뢰 문제죠. 그 LG화학이 또 소재 잘 되면 LG 첨단 소재에서 또 떼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켜 줄 필요가 있고요. 자, LG 엔솔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또 하려면 LG그룹 얘기를 좀 봐야 되는데 LG그룹은 LG전자에서 사실 휴대폰 부분을 떼서 사실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팔 하나 잘랐다 이렇게 봐도 저는 과하지 않다고 보여요. 그러면서 하고 있는 게 전장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LG 마그나랑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LG 엔솔도 같이 좀 기대감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LG전자의 벌시사업본부가 굉장히 행보가 빨랐거든요. 그러니까 MC사업본부를 떨어뜨리고 나서, 드랍시키고 나서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일단 작년 3월에 그 알루투라는 회사를 출범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차량용 엔터테인먼트예요. 네. 그 우리가 보이는 요즘 차를 이제 구매하시면 알겠지만 앞면 전체가 사실은 전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게 일단은 LG전자의 벌시사업본부의 매출 60%를 차지해요. 이게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파워트레인의 LG 마그마 이 파워트레인인데 이거는 전에도 제가 한 말씀드렸지만 이건 왜 중요하냐면 밸류체인상 이 파워트레인 마그마가 들어가면 LG전자의 벌시사업본부 전장사업부가 그 자동차 밸류체인상 티어 2로 급상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모비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9월 달에 그 이스라엘 자동차 보안 기업인 사이벨렘을 인수합니다. 이 세 개를 합치면 어떤 일이 되느냐? 소위 말하는 애플카가 오케이만 해주면 모든 자동차의 전장을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차차만 빼고는 다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차차 빼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지난 CES에서 소니가 갑자기 자동차 사업을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자동차 완성차가 그렇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전자기업들이 이렇게 부품 모듈이 다 구성되어 있는 그 소위 말하는 티어 2, 티어 3 기업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허들이 되게 얇아지는 거죠. 그래서 애플카의 시작을 만약에 지금 하는 루머가 나오듯이 LG그룹과 하게 된다면 LG 배터리 가지고 있죠. 케미칼 가지고 있죠. 그리고 LG전자의 벌시사업본부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LG 이노텍이 뜨는 이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합쳐진다면 향후 MC 사업본부를 떨어뜨린 이후에 훨씬 많은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G 그룹 얘기는 또 나중에 시간 되면 또 하도록 하고 오늘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역시 LG 엔솔이니까 LG 엔솔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작년 실적 우선 보면 작년에 많은 정권에서 예상했던 게 18조 한 7천억 예상했거든요. 실제 이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한 17조 8천억 정도, 한 1조 정도 줄은 것 같아요. 영업이익은 한 1조 정도 예상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3분기에 GM에서 볼트 리콜이 있었죠. 그렇죠. 여기에 뭐 엄청난 부분에 상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이거를 빼면 실제 이익은 완전히 이제 흑자된 것 같고요. 문제는 올해인데 올해 일단 권영수 부회장이 밝힌 예상 실적은 22조입니다. 그러니까 한 18, 17조에 비해서 한 5조 정도 올라가는 거고 영업이익을 1조 5천억 정도로 예상했는데 영업이익은 생각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지금 따상이 되려면 사실은 올해 영업이익이 에비타로 계산해 보면 약 3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에비타로 계산했을 때의 주가와 실제 기대감의 주가의 괴리는 이런 데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따상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실적으로 봤을 때의 다른 삼성 SDI나 SK온이나 그리고 그 CATL로 봤을 때는 사실 이익률은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오늘도 이제 이런 발표, 그러니까 3조 투자를 상장 직전일에 발표했잖아요. 예, 그런 이유가 아마 그 시장의 기대감, 따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굳이 오늘 발표한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좋은 재료들은 가지고 있다가 딱 타이밍 맞춰서 좀 발표를 하는 경향도 있지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언제 팔아야지 이런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네.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네, 따상 혹은 뭐 따상 근처에 갈 수 있을까? 주가 전망 좀 해주세요. 주가 전망은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을 뒷받침하는 전망 우선 합리적으로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치와 그리고 수급 상황이 사실 지금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실적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의 가치는 LG 엔솔은 너무 오랫동안 가치를 평가했어요. 사실은 이미 더 이상 평가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관심도 있었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추가 평가는 이제 사실은 거품 다 꺼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남은 건 이제 수급 상황인데 우선 뭐 오버슈팅은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죠. 하는데 이게 오버슈팅 플러스 이제 지수 편입 몇 가지가 남아 있어요. 그죠? 지수 편입에 대한 약간의 상승세도 좀 부과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하고 나면 저는 한 20일 한 달 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따상까지는 모르겠지만 오르긴 오를 것이다. 네. 그러니까 분명하고 20일 전쯤 후부터는 작년에 대어들의 그 상장을 보면 대충 흐름이 그렇더라고요. 그 상장해서 한 20일까지는 그런 자본시장의 오버슈팅이나 흐름들의 많은 영향을 받고 그 이후부터 약간 세츄리티 되면서 안정화를 추세를 가지더라. 뭐 비슷한 추세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따상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따상 정도. 그것도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 안 좋잖아요. 네, 분위기 반전 차원에서 한번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LG엔솔 상장하고 LG화학 얘기는 아까 잠깐 했고요.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도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삼성 SDI의 경우는 분명히 재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생산 캐파가 원래 한 30-40% 늘어납니다. 그리고 호재도 있었죠. 그 2025년부터 스텔란티스의 미국 합작법인이 이미 시작한 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원통령이라든지 이런 호재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IPO가 대여에 상장이 되고 나면 그 들어갔던 돈이 좀 빠지지 않습니까? 그 돈들의 상방이 좀 몰리는 부분도 분명히 작용할 것 같고요.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의 경우는 계속 이제 이 LG화학의 물적 분할에 놀란 투자자들이 SK이노베이션도 결국에는 투자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약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내일 상장인데요. 집중 분석했습니다. 박주근 대표님 다음 시간에 오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대단했습니다. 따상을 가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기대보다 못 미쳤는데요. 변동성이 요 얘기 가운데 우리 두 가지를 하게 될 겁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